일흔하고도 2해를 더 넘긴 순이 할머니의 시간은 마치 낡은 괴종시계의 추가 느릿하게 흔들리듯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여명과 함께 처마 및 둥지에서 들려오는 어린 참새들의 부산스러운 지저김은 언제나 할머니의 첫 기척이 되었지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작고 소박한 단독주택이 할머니의 세상이었고 그 집 앞마당 한편을 차지한 아담한 텃밭은 할머니의 소일거리이자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봄에는 상추와 쑥갓이 싱그러움을 더했고 여름에는 탐스러운 토마토와 오이가 주렁주렁 열렸으며 가을에는 튼실한 배추와 무가 김장철을 기다리며 자라났어요. 할머니는 매일같이 그 작은 텃밭에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고 흙을 북돋아주며 작물들과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호미가 흙을 가르는 서걱거리는 소리, 물뿌리개에서 물줄기가 쏟아지는 소리만이 나른한 오후의 정적을 가르곤 했죠. 볕이 좋은 날이면 할머니는 툇마루에 가만히 앉아 멀리 병풍처럼 둘러선 야트막한 산의 능선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저 산을 넘어 장에 가던 기억, 아이들이 어렸을 적 산나무를 캐러 다녔던 추억들이 아련하게 떠올랐다가 희미하게 사라지곤 했지요. 자식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찾아 분주한 도시로 떠나버렸고 평생을 함께했던 영감님마저 몇 해 전홀연히 세상을 등진 뒤로는 이 넓은 집에 할머니의 그림자 외에는 찾아드는 인기척이 드물었습니다. 명절이나 되어야 겨우 손주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짧은 만남 뒤의 긴 이별은 더 큰 허전함으로 다가왔어요.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감정은 마치 해질녘 길게 늘어지는 그림자처럼 늘 할머니의 곁을 조용히 맴돌았습니다. 적막함은 때로 숨막히는 무게로 할머니의 어깨를 짓누르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의 해질녘이었어요. 텃밭 일을 마치고 마당 수도가에서 손을 씻던 할머니의 눈에 담벼락 아래 웅크리고 있는 작은 생명체가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 새끼 길고양이였습니다. 회색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흔히들 고등어탭이라 부르는 무늬의 고양이였죠. 비쩍 마른 몸에는 군데군데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한쪽 귀 끝은 살짝 찢어져 있었습니다. 녀석은 잔뜩 경계를 세운 채 파르르 몸을 떨며 할머니를 날카롭게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치고 배가 고팠던지 위협적인 소리를 내면서도 쉬이 도망갈 기력조차 없어 보였어요. 할머니는 그런 녀석의 모습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창거리로 쓰려고 꺼내 두었던 마른 멸치 5마리를 가지고 나와 고양이가 놀라지 않도록 멀찍이 떨어진 마당 귀퉁이에 가만히 내려놓았지요. 고양아 배고프지? 어서 먹으렴. 할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고양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다가와 멸치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귀여워 할머니는 녀석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았죠. 그날 이후 고양이는 할머니의 집 담벼락 근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밥과 물을 챙겨주었고 며칠간의 조심스러운 탐색전 끝에 고양이는 마침내 할머니의 온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툇마루 밑 공간을 제 잠자리로 삼았고 할머니는 그 작고 가냘픈 생명에게 나비라는 정겨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마치 행운처럼 날아든 존재라는 의미에서였어요. 나비가 할머니의 삶에 들어온 이후 집안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냉기마저 감돌던 집안에는 나비의 앙증맞은 발걸음 소리와 기분이 좋을 때 내는 나지막한 가르랑거림이
잔잔하게 채워졌습니다. 할머니가 텃밭에 나가 호미질을 시작하면 나비는 볕이 가장 잘 드는 장독대 위에 식빵처럼 몸을 말고 앉아 꾸벅꾸벅 졸거나 동그랗게 뜬 눈으로 할머니의 손놀림 하나하나를 신기하다는 듯 구경했어요. 때로는 밭고랑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걸어다니며 할머니의 주변을 맴돌기도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가 툇마루에 앉아 쉬실 때면 나비는 어느새 쪼르르 다가와 할머니의 무릎 위로 가볍게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제 몸을 동그랗게 말고 앉아 만족스러운 골골송을 부르곤 했죠. 할머니는 나비의 부드러운 등을 천천히 쓸어주며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 혹은 오래전 기억들을 두런두런 들려주었습니다. 나비는 마치 그 이야기를 다 알아듣는다는 듯이 눈을 가늘게 뜨고 할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거나 할머니의 손길에 맞춰 기분 좋게 몸을 비비곤 했지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어떤 장마철의 오후였습니다. 창밖에는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고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비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나비가 조용히 다가와 할머니의 옆자리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똑같은 풍경을 바라보았죠. 그 순간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깊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또 어떤 겨울밤에는 할머니가 윗목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결의 발치에서 느껴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눈을 떴습니다. 나비가 할머니의 발치 이불 위에 제 작은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작은 온기가 할머니의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사르르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비는 이제 단순한 길고양이가 아니었죠. 할머니에게는 세상에 남은 마지막 가족이었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벗이자 삶의 온기를 되찾아준 귀한 존재였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잔잔한 미소가 머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시간은 정오를 지나 나른한 오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봄볕은 따사로웠고 마당의 작은 텃밭에는 파릇파릇한 생명의 기운이 가득했지요. 겨우내 닫아두었던 안방 창문을 활짝 열어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봄바람을 들이던 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흙냄새와 섞인 봄 내음에 잠시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어요. 창문 바로 아래 툇마루에는 나비가 가장 좋아하는 낡은 방석이 놓여 있었고 녀석은 그 위에 식빵처럼 몸을 말고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가끔 작은 귀를 쫑긋거리거나 만족스러운 듯 짧게 가르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 평화로운 모습에 할머니는 잠시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오후 내내 텃밭에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잡초를 뽑고 상추를 솎아내고 고추 모종심을 자리를 마련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등 뒤에서 느껴지는 나비의 온기가 할머니에게는 익숙하고도 편안한 배경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밭일을 하고 저녁거리를 챙겨 부엌으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흙 묻은 손을 씻으며 할머니는 늘 그랬듯 나지막하고 정겨운 목소리로 나비를 불렀습니다. 나비야, 이제 그만 자고 이리 오너라. 맛있는 멸치 삶아놨다.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즉시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야옹하고 대답하며 비틀거리면서라도 달려왔을 나비였지요. 부엌 입구에 선 채로 할머니는 다시 한번 조금 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나비야, 저녁 먹을 시간이다.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고양이 특유의 가벼운 발걸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가슴에 차가운 돌덩이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지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왜 대답이 없지? 처음에는 어디 깊이 잠들었나 보다 하고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이 녀석 잠꾸러기가 되었나? 혼잣말을 하며 안방으로 건너갔죠. 나비가 늘 자던 방석 위는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는 아랫목 이불 속도 들춰보았지만 그곳에도 나비는 없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비야?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장롱 위에 올라가 숨었나 싶어 까치발을 하고 올려다보았지만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을 뿐이었죠. 할머니의 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숨결도 가빠졌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나비가 혹시 숨을 만한 곳을 미친 듯이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부엌의 쌀독 뒤편, 벽장 속 낡은 옷가지들 사이, 먼지 쌓인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및 어두컴컴한 공간, 심지어는 혹시나 싶어 찬장 문까지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나비의 자그마한 몸뚱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오직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와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왕왕거렸죠. 아니야, 아니야. 할머니는 부정하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선이 활짝 열려있는 안방 창문에 고정되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이며 흰 레이스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어요. 아까 환기시킨다고 열어둔 창문. 할머니는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저 창문으로. 나비는 겁이 많아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마당까지는 나가도 대문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던 녀석이었죠. 그런데 혹시 창틀에 앉아 있다가 바깥에 무언가에 홀려 혹은 놀라서 뛰어내린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요즘 동네에 가끔 출몰한다는 족제비라도 보고 겁을 먹어 달아난 걸까요? 끔찍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려왔고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거의 반사적으로 겉옷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나서는 동안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몰랐죠. 나비야, 나비야, 내 새끼 어디 있니? 애타는 목소리는 이미 울음소리에 가까웠습니다. 할머니는 정신없이 동네 골목길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가는 시간, 익숙했던 동네 풍경이 오늘따라 음산하고 낯설게 느껴졌어요. 길가의 자동차 및 쌓아놓은 폐지 더미 사이, 담벼락 및 배수구 구멍까지 허리를 굽혀가며 살폈습니다. 행여나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고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죠. 나비야, 제발. 어디 있는지 대답 좀 해다오. 먼저 나비가 가끔 햇볕을 쬐러 올라가던 옆집 담벼락 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는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파장 시간이 가까워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좌판을 정리하는 상인들에게 혹시 회색 줄무늬 고양이를 보았는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생선 가게 김씨 아주머니는 아이고 할머니 오늘은 통 못 봤는데 안 그래도 요즘 길고양이들이 잘 안 보이대라며 안타까워했고 채소 가게 박 영감님은 그 이쁘장한 고양이 글쎄 오늘은 영 기억에 없구먼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헛걸음이었어요. 다시 힘없는 발걸음을 옮겨 구불구불한 골목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숨바꼭질하며 놀던 빈 항아리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녹슨 우체통 뒤편 그늘진 공간도 몇 번이고 확인했죠. 혹시 겁이 많은 나비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숨었을까 싶어 동네 끝자락에 방치된 폐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담벼락, 깨진 유리창, 잡초가 무성한 마당은 보기만 해도 스산했지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폐가 담벼락 너머를 향해 외쳤습니다. 나비야, 혹시 여기 있니?
무서워 말고 나와봐.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낡은 함석 지붕이 바람에 덜컹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심장이 바닥까지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하늘은 이미 짙은 남색으로 변해 있었고 여기저기 가로등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숨은 턱까지 차올라 제대로 쉬기조차 힘들었죠. 하지만 나비를 찾기 전에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 없이 어떻게 살라고. 영감도 가고 자식들도 다 떠났는데 나한테 남은 건 나비뿐인데. 서러움과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할머니는 길가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녁 마시를 나왔는지 지팡이를 짚은 이웃집 강씨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흙투성이가 되어 울고 있는 순이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 물었죠. 아이고, 순이 할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어? 순이 할머니는 겨우 기운을 차려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나비가 사라졌다는 말에 강씨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에 잠기더니 손뼉을 쳤습니다. 혹시 그놈 저 뒷산으로 간 거 아니요? 내가 낮에 얼핏 보니까 산 쪽으로 쪼르르 달려가는 고양이 그림자를 본 것 같기도 하고 워낙 잽싼 놈이니께 산에도 잘 올라갈 걸세. 호기심 많아서 여기저기 잘 쑤시고 다니잖아. 뒷산이라고? 할머니는 흐릿했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나비는 가끔, 아주 가끔 할머니 몰래 집 뒤편 산으로 탐험을 떠나곤 했었죠. 위험하다고 몇 번을 타일렀지만 호기심 많은 나비는 기회를 엿보곤 했습니다. 어쩌면 산에서 길을 잃고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혹시 산짐승이라도 만난 걸까요? 다시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지금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나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그것이 할머니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 산에 가봐야겠어.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미 땅거미는 완연히 내려앉아 산 입구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낮에도 혼자서는 잘 오르지 않던 산길.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비가 저 어둠 속에서 혼자 떨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두려움보다는 걱정이 앞섰지요. 할머니는 신발을 고쳐 신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는 가파른 산길 입구를 향해 결연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나비야, 기다려라. 할미가 간다. 꼭 찾으러 갈게. 쉬어버린 목소리가 어둠이 깊어가는 산속으로 힘겹게 그러나 간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산길은 할머니의 예상보다 훨씬 더 험하고 위태로웠습니다. 마을에서 볼 때는 그저 나지막하고 푸근해 보이기만 했던 뒷산이었지만 해가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자 그 속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지요. 낮 동안 사람들의 발길로 다져졌을 법한 희미한 등산로는 어둠 속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발밑은 온통 들쭉날쭉한 돌멩이와 축축한 낙엽 그리고 아무렇게나 뻗어나온 나무 뿌리들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잔뜩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어요. 몇 번이나 발목을 삐끗할 뻔했고 미끄러운 이끼 낀 바위를 밟고 휘청거리기도 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죠. 금세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낡은 무릎 관절은 삐걱거리며 당장이라도 주저앉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등줄기에는 식은 땀인지 그냥 땀인지 모를 것들이 흥건하게 배어나왔어요. 이마를 타고 흘러내린 땀방울이 눈으로 들어가 따가웠지만 닦아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나비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 그 작은 생명이 이 어둡고 차가운 산속 어딘가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만이 할머니의 지친 몸을 억지로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나비야, 내 새끼, 나비야, 어디 있니? 할머니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끊임없이 나비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깊어질수록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갔고 빽빽한 나뭇잎에 부딪혀 멀리 퍼져나가지 못한 채 쓰러지곤 했지요. 대답처럼 돌아오는 것은 사방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리들 뿐이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렸고 마른 나뭇가지가 툭 부러지는 소리에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곤 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기분 나쁜 울음소리, 가까운 덤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 심지어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발걸음 소리마저도 공포스럽게 느껴졌어요. 온 신경이 곤두선 탓일까요?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을 밤의 숲 냄새가 유난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축축한 흙 냄새, 썩어가는 낙엽의 쿰쿰한 냄새, 그리고 짙은 솔잎 향기 사이로 간헐적으로 스며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릿하고 서늘한 냄새. 그것은 마치 오래된 동굴 속의 냄새 같기도 했고 비 오는 날 축축해진 바위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불길한 느낌에 침을 꿀꺽 삼켰죠. 주변은 이제 완전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숲은 낮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졌는지 희미한 윤곽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뭇가지들은 마치 검은 팔을 뻗어 할머니를 잡으려는 듯 기괴한 형상으로 일렁였고 발밑의 어둠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거지? 길을 잃은 건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동네의 뒷산이었지만 밤에 사는 완전히 낯선 곳이었어요. 혼자라는 사실, 그리고 이 깊은 어둠 속에 나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뒤섞여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금이라도 평탄한 곳을 찾아 발걸음을 옮기던 할머니의 눈앞에 무언가 거대한 것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웠기에 할머니는 순간 숨을 헙 하고 들이마셨죠. 처음에는 밤눈이 어두워 헛것을 보았거나 아니면 폭풍에 쓰러진 아주 커다란 고목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그것은 거대했고 미동조차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살아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아주 느리게 하지만 분명하게 거대한 몸체가 희미한 어둠 속에서 미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능적인 위험 신호가 머릿속에서 요란하게 울려댔죠.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것의 정체를 확인하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지만 어둠 때문에 형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다는 것, 그리고 기분 나쁜 위압감을 풍기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지요. 바로 그 순간 아주 잠깐 구름 사이로 달빛 한 줄기가 새어나왔고 그 희미한 빗줄기가 길을 가로막은 존재의 일부를 비추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구렁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살면서 보거나 들어왔던 그런 평범한 구렁이가 아니었어요. 전설 속에나 나올 법한 혹은 악몽 속에서나 마주칠 법한 거대한 이무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길이가 어림짐작으로도 좋기 10m는 넘어 보였고 몸통의 가장 굵은 부분은 웬만한 아름드리 나무의 밑동만큼이나 거대했습니다. 온몸을 뒤덮은 굵고 단단해 보이는 비늘은
젖은 밤이슬과 달빛을 받아 음산하게 번들거렸는데 그 색깔은 짙은 흑빛과 검은빛이 뒤섞여 주변의 어둠과 거의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였죠. 그것이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비늘이 서로 스치며 내는 소리, 스스스슥 하는 섬뜩하고도 기분 나쁜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머리 부분이었습니다. 거대한 삼각형 모양의 머리 위에는 마치 잘 닦은 검은색 굿을 2개를 박아놓은 듯한 눈이 있었는데 그 눈에는 동공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차갑고 무감정한 어둠만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눈동자가 정확히 할머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겁의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할머니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렸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 듯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쳐야 해. 당장 여기서 벗어나야 해. 머릿속에서는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몸은 마치 돌덩이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인간의 의지란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죠. 할머니는 간신히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뒷걸음질을 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겁에 질린 몸은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았고 발밑에 미끄러운 흙과 낙엽 위에서 그만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할머니는 속절없이 뒤로 넘어졌고 등과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넘어진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 거대한 구렁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면서도 소름 끼치도록 조용한 움직임이었죠. 스스슥 하는 비늘 스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몸체가 미끄러지듯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눈앞에는 거대한 뱀의 머리가 그 차갑고 무표정한 눈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뱀 특유의 비릿하고 서늘한 냄새가 역겹게 풍겨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는 거대한 몸통의 일부를 들어 올려 할머니의 발목부터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 느껴졌죠. 안 돼. 저리 가란 말이다.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구렁이의 몸통은 마치 살아있는 쇠사슬처럼 할머니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차례로 휘감고 올라왔습니다. 그 무게와 압력에 다리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어요. 구렁이의 몸통은 계속해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허리를 휘감고 가슴팍을 옥죄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컥. 뱃속의 공기가 강제로 빠져나가면서 목구멍에서는 괴로운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갈비뼈가 안쪽으로 휘어지며 부러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구렁이의 힘 앞에서 할머니의 저항은 너무나 미약했죠. 마치 거대한 바위에 깔린 작은 벌레처럼 할머니는 속수무책으로 옥죄어 들었습니다. 온몸의 혈관이 터져나갈 듯한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시야는 점점 좁아져 마치 어두운 터널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고 귀에서는 윙하는 날카로운 이명이 끊이지 않았어요. 숨을 쉴 수 없다는 공포,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그리고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할머니의 의식을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흐릿해져가는 시야 속으로 나비의 해맑은 얼굴, 먼저 세상을 떠난 영감님의 얼굴, 그리고 멀리 있는 자식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비야 미안하다 결국 너를 찾지 못하고 내가 먼저 가는구나.
영감, 이제야 당신 곁으로 가나보오. 모든 것을 체념하고 마지막 남은 의식의 끈을 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가던 할머니의 귓가에 아주 가냘프지만 찢어질 듯이 날카로운 외침이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캬악! 그것은 분명 나비의 목소리였습니다. 환청일 리 없었죠.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분노에 차 있었으며 너무나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그 외침이 신호탄이었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 할머니의 몸을 옥죄고 있던 거대한 구렁이의 머리 바로 위쪽 숲속에서 무언가가 번개처럼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민첩하며 온몸에 털을 곤두세운 회색 줄무늬 고양이, 바로 나비였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어떻게 이 위기의 순간을 알고 나타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나비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녀석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 몸집의 수백 배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포식자를 향해 온몸을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느린 화면처럼 할머니의 희미한 시야에 각인되었지요. 공중으로 도약하는 나비의 작은 몸, 쭉 뻗은 앞발에서는 날카로운 발톱들이 섬뜩하게 솟아나 있었고 잔뜩 하악질하며 벌린 입에서는 뾰족한 송곳니가 드러났습니다. 나비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얼굴 가까이에 있던 구렁이의 머리,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해 보이는 눈 부위였죠. 가악! 다시 한번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와 함께 나비는 정확하게 구렁이의 머리 위로 착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앞발을 미친 듯이 휘둘렀어요. 쉭! 쉭! 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롭게 벼린 칼날 같은 발톱이 구렁이의 두껍고 질긴 비늘 위를 긁어댔습니다. 몇몇 발톱은 운 좋게 비늘 틈새나 눈꺼풀 주변의 부드러운 살갗을 파고들었는지 거대한 구렁이가 처음으로 명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쉬익 하는 위협적인 소리와 함께 거대한 머리를 세차게 흔든 것이죠. 하지만 나비는 필사적이었습니다. 구렁이가 머리를 흔드는 반동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으려고 더욱 필사적으로 발톱을 박아 넣으며 매달렸어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뾰족한 송곳니를 사용했습니다. 구렁이의 눈 바로 옆 관자놀이 부근으로 보이는 곳을 잇는 힘껏 물어뜯기 시작했죠. 고양이의 작은 이빨이 거대한 파충류의 두꺼운 피부를 뚫고 치명상을 입히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신경을 건드리는 불쾌감은 상당했을 것이 분명했지요. 크르르르릉. 나비는 으르렁거리며 구렁이의 머리에 더욱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구렁이는 예상치 못한 공격, 그것도 제 머리 위에서 벌어지는 이 기습적인 테러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거대한 몸체를 뒤틀며 나비를 떼어내려 했지만 나비는 무게 중심을 낮추고 발톱으로 꽉 움켜쥔 채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그 와중에도 쉴 새 없이 핥히고 물어뜯으며 신경질적인 울음소리로 구렁이를 괴롭혔죠. 이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처절한 저항이자 불가능해 보이는 희망을 향한 작은 생명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나비의 공격 하나하나가 구렁이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끈질김과 예측 불가능성은 거대한 포식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치 성가신 벌레떼가 한꺼번에 달려드는 듯한 상황이었을까요? 구렁이는 할머니를 조이는 데 집중했던 힘의 일부를 머리 위에서 미친 듯이 날뛰는 작은 방해꾼에게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아주 잠깐, 아주 미미하게나마 할머니를 옥죄던 압력이 느슨해지는 순간들이 생겨났습니다. 커크! 할머니는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본능적으로 숨을 들이쉬려 애썼습니다. 폐속으로 들어오는 한 모금의 공기가 얼마나 달콤하고 절실한 것인지 할머니는 새삼 깨달았죠. 희미해져 가던 의식이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더욱 또렷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작은 고양이, 나비. 그 작은 몸 어디에 저런 용기와 힘이 숨어 있었을까요?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 비야 안 돼, 위험해. 힘없는 목소리로 나비를 말리려 했지만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애처롭게 쓰러지는 소리에 불과했죠. 구렁이는 본격적으로 나비를 제거하려 들었습니다. 거대한 꼬리 부분을 마치 채찍처럼 휘둘러 나비를 쳐내려 했고 머리를 격렬하게 흔들거나 나무에 부딪혀 떼어내려 시도했죠. 그때마다 나비는 고양이 특유의 놀라운 민첩성과 유연함으로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하거나 충격을 최소화하며 버텨냈습니다. 몇 번은 구렁이의 몸에서 떨어져 나뒹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비명 같은 울음소리와 함께 다시 달려들어 구렁이의 몸을 타고 기어 올랐습니다. 목표는 언제나 머리, 눈, 코와 같이 예민한 부위였죠. 나비의 발톱에 핥히어진 구렁이의 눈 주변에서는 검붉은 피가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늘 몇 개는 뜯겨져 나가기도 했고요. 고통과 분노 때문인지 구렁이의 움직임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비의 공격 또한 더욱 집요하고 필사적이 되어갔습니다. 나비는 더 이상 평범한 집고양이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전부인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야생의 본능을 모두 끌어낸 작은 투사였습니다. 할머니는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눈앞의 사투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 작은 몸으로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에 맞서 싸우는 나비가 너무나 안쓰럽고 또 너무나 대견했습니다. 나 때문에 저 어린 것이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뜨거운 사랑이 뒤섞여 할머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비가 무사하기를 그리고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었죠. 싸움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 감각마저 무뎌질 정도로 길고 처절한 사투였어요. 나비는 지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구렁이를 괴롭혔습니다. 핥히고 물고 날카로운 소리로 위협하고 민첩하게 피하고 다시 달려들기를 반복했죠. 구렁이 역시 거대한 몸을 뒤틀고 머리를 흔들고 꼬리를 휘두르며 나비를 떨쳐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를 감고 있던 몸통의 압력이 강약을 반복했고 할머니는 그 미세한 틈을 이용해 생명의 숨을 조금씩 이어갔습니다. 어느덧 나비의 온몸도 상처투성이가 되어갔습니다. 거친 구렁이 비늘에 긁혀 여린 살같이 찢어졌고 구렁이가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나뭇가지나 돌부리에 부딪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회색 줄무늬 털은 땀과 피, 흙먼지로 엉망이 되었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작은 가슴팍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오르락 내리락 했죠. 하지만 나비의 눈빛만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형형하게 빛나며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계속해서 머리 부분을 공격당하던 구렁이가 극도의 고통과 분노를 참지 못하겠다는 듯 크악 하는 괴성에 가까운 소리를 내지르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 반동으로 나비는 허공으로 튕겨져 나가 땅바닥에 세차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나비야. 할머니의 비명 섞인 외침이 어둠 속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나비는 잠시 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부러진 나뭇가지처럼 힘없이 널브러져 있었죠. 할머니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안 돼. 제발. 죽으면 안 돼.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거대한 구렁이는 승리를 예감했는지 아니면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함이었는지 할머니를 조이고 있던 몸통에 다시 한번 힘을 주는 듯 했습니다. 컥 하고 다시 숨이 막혀왔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던 작은 회색 형체가 꿈틀 하고 움직였습니다. 나비는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한쪽 다리를 저는 듯 했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 털을 붉게 적시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내 다리로 다시 일어섰고 방금 전보다 더욱 격렬한 분노와 결의에 찬 눈빛으로 거대한 구렁이를 노려보았습니다. 크르르, 가악. 목이 쉬어 갈라진 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기세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죠. 나비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하더니 다시 한번 땅을 박차고 뛰어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충격이 컸던지 예전 같은 도약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대신 나비는 전략을 바꾼 듯 했습니다. 구렁이의 머리까지 뛰어오르는 대신 할머니의 몸을 감고 있는 구렁이의 몸통 아랫부분,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곳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사용했고 쉴 새 없이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구렁이를 괴롭혔죠. 구렁이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것이 더 성가셨을지도 모릅니다. 머리 쪽 공격은 즉각적인 위협이 되었기에 어떻게든 떨쳐내려 했지만 몸통 아래쪽을 물고 늘어지는 작은 존재는 마치 온몸에 달라붙어 피를 빠는 거머리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죠. 구렁이는 다시 몸을 뒤틀고 꼬리를 휘둘러 나비를 떼어내려 했지만 나비는 더욱 악착같이 달라붙었습니다. 이미 여러 군데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도 나비의 저항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더 흘렀을까요? 끈질긴 나비의 공격과 저항에 거대한 구렁이도 마침내 지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쳤다기보다는 이성가시고 무익한 싸움을 끝내고 싶다는 듯한 태도였죠. 할머니라는 먹잇감은 거의 다 제압했지만 예상치 못한 작은 방해꾼 때문에 마무리가 쉽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적지 않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할머니를 조이는 힘이 분산되면서 먹잇감이 완전히 의식을 잃는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었죠.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을 계산한 끝에 더 이상 이 싸움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손해라고 판단했는지도 모릅니다. 구렁이의 움직임이 서서히 아주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비를 공격하려던 위협적인 움직임이 줄어들고 대신 할머니를 감고 있던 거대한 몸통의 고리가 하나씩 아주 천천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너무나 느리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이라 처음에는 할머니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할머니의 가슴과 배를 옥죄던 압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목을 마지막으로 휘감고 있던 고리마저 스르르 풀려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찾아온 해방감에 오히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콜록콜록 격렬한 기침과 함께 막혔던 숨을 토해내듯 내쉬었죠. 동시에 온몸의 근육과 뼈마디에서는 비명을 지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압박받았던 혈관으로 피가 다시 돌기 시작하면서 느껴지는 살이 터져나갈 듯한 통증이었어요. 할머니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거대한 구렁이는 풀려난 할머니와 여전히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낮게 으르렁거리는 나비를 잠시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무표정한 눈 속에서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지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더 이상의 공격 의사는 없어 보였습니다. 구렁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스스슥 하는 특유의 소리를 내며 미끄러지듯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몸체가 나뭇잎과 흙 위를 스치며 나아가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이윽고 완벽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벌어졌던 생사를 건 사투가 마치 끔찍한 악몽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고요함이었죠. 숲에는 다시 밤의 냄새와 함께 역한 피 냄새와 구렁이가 남긴 비릿한 향취만이 희미하게 감돌았습니다. 모든 위협이 사라지자 긴장이 풀린 할머니의 온몸에서는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고통과 탈진,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정신이 몽롱했죠. 하, 하.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고개를 돌렸을 때 할머니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처참한 모습의 나비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보여주었던 용맹함은 온데간데 없이 나비는 온몸을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피와 흙먼지로 뒤엉킨 털은 엉망으로 뭉쳐 있었고 여기저기 찢어진 상처에서는 여전히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죠. 한쪽 눈은 거의 뜨지 못하는 듯했고 다리를 저는 모습도 역력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나비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느리게 한 걸음 한 걸음 고통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할머니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절뚝거리며 다가오는 그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할머니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나비는 할머니의 얼굴 가까이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할머니의 뺨에 자신의 작은 머리를 부볐습니다. 까칠하고 젖은 털의 감촉, 그리고 희미하게 느껴지는 피냄새. 나비는 아주 가냘프게 야옹 하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외침도 고통의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주인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안도하는 듯한 세상에서 가장 애틋하고 서러운 울음소리였죠.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나비야,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할머니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나비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부서진 갈비뼈의 고통도 잊은 채 떨리는 팔을 뻗어 피투성이의 작은 몸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품 안에 느껴지는 나비의 작고 가냘픈 몸뚱이, 가쁘게 오르내리는 숨결, 그리고 심장의 고동소리. 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나비는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할머니의 품에 안겨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듯 가늘게 가르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안심하고 있다는 듯한, 그러나 너무나 미약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소리였죠. 그러다 이내 나비의 작은 몸이 축 늘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긴 싸움과 출혈로 기력이 다한 것인지 나비는 할머니의 품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거나 혹은 의식을 잃은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기절한 듯한 나비를 더욱 꼭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할머니는 나비의 희미한 온기와 심장 박동을 느끼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적막한 숲 한가운데서 죽음의 문턱에서 함께 살아 돌아온 늙은 주인과 상처 입은 작은 고양이는 서로의 존재에 의지한 채 그렇게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서로뿐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며 할머니는 품 안의 작은 생명체가 제발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과 고요함 속에서 할머니는 품 안의 작고 따뜻한 생명체의 의지에 간신히 의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과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한기 속에서
할머니는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을 때였죠. 바로 그때 저 멀리 산 아래쪽에서 희미한 불빛 여러 개가 이쪽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순이 할머니, 어디 계세요? 구조의 손길이었습니다. 아마도 할머니가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이웃들이나 혹은 아까 그 강씨 할머니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찾아 나선 것이겠지요.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소리를 내려 했지만 목에서는 바람 새는 소리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수색대는 할머니가 쓰러진 곳을 용케 찾아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할머니와 그 품에 안긴 피투성이 고양이의 처참한 모습을 비추자 사람들은 모두 경악하며 말을 잇지 못했죠. 아이고, 세상에, 할머니, 이게 무슨 일이래 뱀이라도 만난 겐가? 나비도 아이고, 꼴이 말이 아니네. 이웃들은 황급히 할머니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의식이 희미하고 온몸이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었으며 특히 가슴 부분을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는 즉시 1199에 신고했죠. 몇몇 젊은이들은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거의 본능적으로 품 안의 나비를 더욱 꼭 끌어안으며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비 우리 나비도. 할머니의 희미한 목소리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나비도 같이 갈 거예요. 곧이어 119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겨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할머니의 손은 나비를 꼭 붙들고 있었기에 구급대원은 할머니의 가슴팍 위에 나비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은 채로 이동해야 했죠. 험한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들것은 계속 덜컹거렸고 그때마다 할머니는 의식을 잃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할머니는 오직 품 안의 작은 옹기, 나비의 생사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삐뽀삐뽀 울리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병원의 하얗고 차가운 불빛, 소독약 냄새, 분주하게 오가는 의료진들의 모습,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에서 할머니는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갈비뼈 여러 대에 금이 가고 부러졌으며 온몸에는 심한 타박상과 압박으로 인한 근육 손상 진단이 내려졌죠. 극심한 스트레스와 탈진 증세도 보였습니다. 의료진들은 신속하게 응급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할머니의 품에서 옮겨진 나비 역시 응급 처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물을 병원에 들릴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과 이 상황을 딱하게 여긴 병원 측의 배려, 그리고 마침 연락이 닿은 한 수의사의 도움으로 병원 한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나비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구렁이 비늘에 긁히고 몸부림에 치여 생긴 깊은 상처들이 여러 군데 있었고 출혈도 심했으며 내상과 쇼크 증세도 보였습니다.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상처를 봉합하고 소독했으며 수액과 항생제를 투여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이 정도로 큰 뱀에게 공격당하고 살아남은 것도, 그리고 이 작은 고양이가 주인을 지켜낸 것도요. 둘 다 정말 대단해요. 수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병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나비도 작은 이동장에 담겨 할머니의 침대 바로 옆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받았죠. 그렇게 할머니와 나비의 길고 고된 회복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부러진 갈비뼈 때문에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온몸의 멍과 근육통으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할머니를 힘들게 한 것은 그날 밤에 끔찍했던 기억과 나비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나비는 이동장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수의사가 여러 차례 다녀가며 상처를 돌보고 약을 주었지만 회복 속도는 더뎠습니다. 할머니는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틈만 나면 손을 뻗어 이동장 틈새로 손가락을 넣어 나비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죠. 나비야, 내 새끼 괜찮다. 다 괜찮아질 게다. 할머니의 위로에 나비는 힘겹게 눈을 뜨고 할머니를 바라보거나 아주 약하게 골골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가장 큰 위안이자 약이 되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 생활은 지루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곁에는 나비가 있었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웃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도 있었습니다. 간호사들도 할머니와 나비의 특별한 사연을 듣고는 더욱 세심하게 보살펴 주었죠. 할머니, 오늘은 나비가 밥도 조금 먹었어요. 기운을 차리고 있나 봐요. 그런 작은 소식 하나하나가 할머니에게는 큰 기쁨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할머니의 몸도 나비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걷기 연습을 시작했고 나비도 이동장 안에서나마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죠. 상처 부위의 털은 아직 제대로 자라지 않아 군데군데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에는 다시 예전의 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퇴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운을 냈습니다. 이웃의 도움을 받아 퇴원 수속을 밟고 할머니는 나비가 담긴 이동장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바깥 세상의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창밖 풍경을 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경험,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작은 생명에 대한 감사함,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연함과 동시에 다시 얻은 삶에 대한 소중함. 집은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할머니와 나비를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공기는 이전과는 분명 달랐어요. 깊은 외로움과 적막함 대신 잔잔하지만 강인한 생명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나비와 둘만의 조촐한 축하 잔치를 열었습니다. 거창한 것은 아니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세상 그 어떤 잔치보다 의미 있는 자리였죠. 할머니는 자신의 몸보신을 위해 끓였던 닭백숙의 살코기를 잘게 찢어 나비의 밥그릇에 담아주었고 자신은 따끈한 닭죽 한 그릇을 천천히 떠먹었습니다. 나비는 아직 입맛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는지 조금 깨작거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꽤 많은 양을 먹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나비의 모습이 너무나 기특하고 사랑스러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다시 시작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퇴원 후 할머니와 나비의 일상은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날의 충격 때문인지 예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고 나비는 할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텃밭에 나가면 나비는 바로 옆 툇마루에 앉아 할머니를 지켜보았고 할머니가 잠시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듯 울음소리를 내며 찾으러 다니곤 했죠. 할머니 역시 그런 나비가 안쓰러우면서도 든든했습니다. 서로에게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끔찍한 밤을 겪으며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찾아오던 깊은 외로움과 허전함 대신 조용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집안을 감돌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 밥을 먹지 않았고 혼자 잠들지 않았습니다. 늘 곁에는 나비가 있었으니까요.
나비의 가르랑거리는 소리, 작은 발걸음 소리, 할머니의 무릎 위에서 잠든 따스한 온기. 이 모든 것이 할머니에게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증거였고 삶을 이어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 위로 새로운 계절의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하늘이 맑고 푸르던 어느 늦봄의 오후였지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더 이상 불안의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는 큰맘 먹고 안방 창문에 튼튼한 새 방충망을 달았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킬 수 있었죠. 할머니는 툇마루에 편안히 앉아 갓 설치한 은빛 방충망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촘촘하고 견고하게 짜인 그물망은 마치 든든한 보호막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차갑고 매끄러운 방충망의 표면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이것이 있었다면 그날 밤 창문을 열어두는 순간에도 이 방충망이 버티고 서 있었다면 나비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 테고 그 무서운 일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또다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며 아찔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내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자책은 이제 그만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의 공포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지만 동시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확인시켜주기도 했으니까요. 바로 곁에 있는 이 작은 생명의 존재 가치, 그리고 그 아이와 나누는 깊은 유대감을 말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과거의 만약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 주어진 지금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세심하게 주변을 살피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인 나비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리라고요. 그것이 그 끔찍한 시련을 함께 이겨낸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은 방충망 너머 따사로운 봄 햇살을 가득 받고 있는 작은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상추는 더욱 싱싱하게 자라 푸른 잎을 자랑했고 얼마 전 심은 고추 모종은 앙증맞은 키로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토마토 지지대에는 노란 꽃이 피어나 벌들을 유혹하고 있었지요. 평범하고 소박한 풍경이었지만 그날 이후 할머니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새롭고 경이롭게 보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숨쉬고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할머니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방충망 바로 앞에서는 흰나비 한 마리가 팔랑거리며 날아다니다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안전하게 분리된 공간 안에서 할머니는 비로소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의 중심에는 할머니의 무릎 위에 곤히 잠들어 있는 나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털도 북슬북슬하게 다시 자라났고 구렁이에게 핥히고 물렸던 흉터들도 연한 분홍색 선으로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죠. 자세히 들여다보아야만 알 수 있는, 그러나 할머니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용기의 훈장과도 같은 흔적이었습니다. 나비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몸을 둥글게 말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끔 작은 귀를 쫑긋거리거나 수염을 파르르 떨기도 하고 꿈이라도 꾸는지 입맛을 다시는 모습이 마냥 사랑스러웠죠. 할머니는 가만히 손을 뻗어 나비의 등을 아주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따스하고 보드라운 감촉,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작은 숨결, 그리고 할머니의 손길에 응답하듯 나비는 잠결에도 기분 좋은 가르랑 소리를 낮게 울렸습니다. 골골골. 그 소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할머니의 귓가에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한때 텅 비었던 집안을 가득 채우던 외로움과 적막함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나비의 작은 숨소리와 가르랑거리는 소리, 그리고 할머니의 조용한 미소가 그 공간을 따스하게 채우고 있었죠. 할머니의 입가에 잔잔하고 깊은 미소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그저 기쁨이나 안도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함께 이겨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다시 찾은 이 평화로운 일상. 그 속에서 발견한 삶의 진정한 의미와 작은 생명과의 깊은 교감. 이 모든 것이 응축된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한 미소였습니다. 시련은 할머니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갈 뻔했지만 동시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유대와 삶의 지혜를 남겨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품 안의 작은 영웅, 나비를 다시 한번 가만히 쓸어 안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나비야. 정말 고맙다. 우리 오래오래 이렇게 함께 살자꾸나. 대답 대신 나비는 더욱 깊은 잠에 빠져들며 만족스러운 가르랑 소리를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햇살은 방충망을 지나 따스하게 그들을 감싸 안았고 시간은 더없이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